이게 쓸데없는 어? 어? 계속 일을 말씀하시면 해가지고 그 안 누르지 말아요. 국익을 손상을 하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돌았나? 지금 아주 위험해. 날 보고 대통령 시키면 가서 잘할 것 같은데 같은 사람도. 사장 8차례인가요?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4. 교육제도. 이 나라의 교육제도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니는 대학 밑의 학교에서 의무이며 남녀공학이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의 학교들과 엄청나게 다르다. 교실이 하나도 없고 한때에 오직 한 가지 공부만 추구하는데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생도가 조교가 되고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 책은 오로지 학교의 작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농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대륙에서 쓰이는 많은 가구와 기계 장치는 이때가 큰 발명과 기계화의 시대이니까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다. 각 작업장 옆에는 기초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학생들은 필요한 참고 서적을 뒤질 수도 있다. 농업과 원예도 또한 각 지역 학교에 인접한 큰 농장에서 교육기관 전체를 통해서 내내 가르친다. 전능한 아이들은 오직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특별히 관리하는 식민지에 일생 동안 맡겨진다. 거기서 이들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성별로 분리되며 부모 노릇은 정상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 제한된 조치는 75년 동안 운영되었다. 여기에 맡기는 선포는 부모 법정에서 내려온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조능한 학생들은 격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격리에서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지양하거나 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이제 뭐 예, 우리가 그래요. 교실에서 이게 맨날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스스로. 실용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매력적인 것도 그 사실은 배운 걸 남한테 이제 자기가 배운 걸 가르쳐 줄 때 가장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생도가 조교가 돼서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그, 이런 걸 저희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시스템은 아담과 예, 이브들이 이제 먼저 태어난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아담과 이브 예. 편에 나오면 근데 이게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1960년대 이전인 것 같아요. 여기 아직 그 여행하는데 어,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은? 네, 과학 기술 수준이. 그리고 아직 셀폰,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전화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근데 이 세계도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이미 그렇게 발전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학적으로는 네. 그렇게 발달된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자동차도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저기 독일 사람들이 만들던데 자동차가 대량으로 팔리고 그런 거는 2차 대전 후거든요. 네. 2차 대전 1945년에는 마이카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샀는데 한국 경우죠. 아니 미국에 미국에. 미국에서 돈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샀는데 1910년대 음. 포드 회사의 마들 T 그게 대량으로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예,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보드에서. 예.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큰 발명과 기계화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생산된다. 생산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교수님 말씀같이 지금 기계화나 이런 수준은 저희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인터넷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우주로 무슨 뭐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도 아, 없고, 뭐 그런 걸로 봐서, 네, 근데 이게 이 그 사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참 선진화돼 예, 네. 있다는, 네. 영적인 면에서도 선진화된 건가? 예, 예. 사회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은 잘 돼 있는데 예. 사회적인 발전은 지구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지구가 아직 따라가지 음. 못한 것 같다는 얘기. 네. 근데 보면 나는 이 체제가 훨씬 안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여기 영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 저희보다 뭐 훨씬 떨어져 앞서가는 것 있는데.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 2절에 보면 전응한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식민지에 일생 동안 맡기잖아요. 예, 어,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 같지는 않아요. 아, 인간적이지도 그래? 않고, 예. 아무리 전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인데 따로 분리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아, 같아요. 예, 분리하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자식을 낳아서 예. 어, 전응아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조절한다는 그렇잖아요. 얘기인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지구에서도 예, 보통 이제 이런 전응아들은 아기 못 낳게 뭐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애 안 낳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아,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정 선생님 같이 그런 생각을 이거 예, 보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계시아들이 줄곧 하는 얘기들이 지구에서 가장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 저기 조절을 하지 뭐가 않기 때문에. 예 이거 전응아들에 대해서 어떤 그걸 통제를 하지 않은 거, 예, 그러니까 핏줄을 정화시키지 않은 거, 여기에 예, 대해서 지구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이주영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의 일환이겠죠. 네.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지구 예.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인들 속에 함께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그것도 역시 행복한 삶일까? 계속 근데 하고 전응하다가고 취급받고 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은 뭐 그 속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뭐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제 여기는 뭐 차별이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예, 그런 자기들끼리 예, 근데 그 생산하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 생산은 일단은 뭐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그 인간들이 이제 그 유전 형질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제안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음, 많이 했는데 이란시아스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는 어떤 뭐 불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즉 계시자들의 시각은
어찌 보면은 냉철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게 그 나쁜 유전의 형질이 대를 이어갖고 계속 이렇게 그래요. 이어지면서 그게 불행을 갖다가 예. 후대에까지 계속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 유라시아스의 시각은 뭐 그냥 진화라는 데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진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예. 과감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음, 이제 그런 좀 형질이 우선 예, 부모 속에도 다 섞여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운이 나쁘면 하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근데 이게 완전히 100% 어 컨트롤은 못하고, 분리가 돼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위험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전 그것도 뭐 두 세대 이제 어떤 경우는 삼세대 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걸 분리해서 그러면은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맞아요. 이제 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질병들의 많은 부분이 이걸 통제를 했으면은 진작에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차라리 우리 옛 분들이 그 아이들을 숨기고 예. 그랬던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숨기고 그럴 때는 그런 아이들을 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지 않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 선조들이. 그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음, 계지사들이. 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든가. 아,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밥그릇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은 도태돼 버린다. 도태돼 그렇지? 버리고, 아, 또 중세의 1350년경에 그 밀라노에 있던 상선이 이스탄불까지 가서 정박해 있다가 거기 그 몽고족들이 어, 그 감염된 시체들을 갖다 캐타펄트, 난 뭐라고 그러지 던져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펑 쳐가지고 이렇게 시체들을 음, 이스탄불 성안, 던져놓았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그걸 죽은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많이 던져놓으니까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그렇죠.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치웠는데 그 치우는 사람들이 전부 그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거기 정박해 있던 밀라노, 아니, 제노아의 상선이 다 그, 감염됐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카파 아일랜드라고 아까 정박해 있던 곳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탄불에 거길 떠나서 이스탄불에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전염병을 전달시켰고 나중에는 제노아에 돌아가서 거기 있는 유럽 사람들한테 이걸 전염시켜서 유럽 다 사람들이 맞았어. 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강제적인 방법 아주 불쾌하고 그렇지만 효과는 많이 나는 거예요. 효과는 많이 나겠죠.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 흑사병이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도 다 감염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 중에 튼튼한 놈만 살아남고 그게 약한 사람들은 죽고 예. 근데 나중에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경쟁하느라고 왔다가 미국 땅에 왔다가
거기 미국 땅에 있던 아메리카 홍인들한테 여러 가지 질병을 전염시키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실제로 죽인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절반가량은 죽인 게 아니고 전염병에 걸려서, 그더 많이 죽었다고 예, 했던가? 그게 절반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 남아있던 홍인은 전혀 격리돼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몹쓸병이 전염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은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열등한 보세요. 사람이 아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질병,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면역이 돼 있었는데 네. 그 아시아 사람들이 질병이 전부 아시아에서 생겨난다고 그래요. 바이러스. 요즘 생기는 질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옛날에도 어, 어, 질병이 아시아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것을 무역하느라고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얻어맞고 아메리카 홍이는 몇백 년 동안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가지고. 면역이 없어서 나중에 당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6세기 인종 생길 때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이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우수했다고 어디 읽었던 것 같은데. 예, 홍인이 뭐 예. 가장 그랬다고. 예.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성질 그거는 성질 병균으로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집안 그리고 싸움. 경제적인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 사유재산 관념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옆집 텐트에 가서 그래서 뭐. 먹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아,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다는 관념이 없다고. 모계사해. 모계사회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생기질 않았고 그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1492년인가 미국 대륙 발명한 게 그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시대가 저무는 거죠. 예. 말 타고 뭐 황야를 돌아다니고 이러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는 거랍니다. 그렇죠. 예. 문화가 너무 늦게 발달을 하면 그렇게 몰락하는 수도 있네. 문명이. 이게 그, 그 유전 이 혈통을 갖다가 정화하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개인한테 맡겨놔서는 개인들의 판단에 맡겨놔서는 좀 어렵다고 이제 예,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최근까지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좀 뭐 아주 이제 뭐 전능하면은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어떤 이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식들, 부모가 이제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를 보살피는데 죽고 나면은 어떻게 누구 보살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양쪽에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끼리 자식을 결혼시켜 가지고 여기서 예, 애를 생산을 하고 이 애가 그 손자가 이 장애인 부모를 갖다가 부양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요즘 뭐 그런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음, 옛날에는 우리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 정도였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의 판단에 이런 걸 맡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 해갖고 이걸 이제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칫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음, 뭐
그 종족, 이렇게 뭐 자기 뭐 아리안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족 그 개념. 혈통의 뭐 우월주의 그런 식으로 어떤 또 에, 그 오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 그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려면은.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전염병, 이 코비드도 그런 그런 각도에서 네. 생겨 코비드가 퍼지는 것을 그냥 당시. 게시자들이 보른다대기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닌가. 그래요? 일부러 조작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네. 어,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요. 인구를 조절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내버려뒀다. 간섭하지 네.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노인 인구가 일본에서는 아마 일부러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요. 노인 인구를 줄이려고 어, 이 선생님 정부에서. 의견을 한번 이 선생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저요? 문제 제기를 하셨. 아,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예, 이 살짝의 뭐 아주 음, 약간의 또 세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아, 게, 예, 지금 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 뭐 저희나 저희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거나 뭐 봉양을 하거나 뭐 그런 세대였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나이 또래? 예,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그렇죠. 예, 끝이고 우리도 예, 자식한테 나중에 뭐 얹혀 산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사실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몇 있는데 예, 지금 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장애아를 돌볼 수 없을 때 그 음, 손자들로 하여금 내 자식을 돌보게 하는 그런 개념은 정말 일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시키는 건 아예 생각들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예, 아이를 낳게끔 하는 예, 예,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것 아, 같은데 그래. 예. 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 사례를 실제로 그랬으면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때는 뭐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뭐 그냥 아주 그 일차원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죠. 예, 오히려 요즘은 그런 안 좋은 유전자가 그 자식 때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예, 겁나서라도 예, 결혼을 시키거나 하는 맞아요. 생각은 예, 안 음, 하거든요. 아, 안에 음, 예, 결혼을 요즘은 네, 요즘은 이제 다 전혀 예, 결혼을 시킬 의식이 깨어 생각들 있기 안 해요.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아, 옛날에는 근데 뭐 사람을 음,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해서 그 장애아들이 결혼할 거는 당연히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상황이라서 예, 그냥 가족들이랑 살아가면서 음, 사랑받고 그리고 사는 음, 게 그래도 음, 그 사람이 그나마 그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분리돼서 그렇죠. 따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안쓰러운 잔인하다.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그 말씀 맞네요. 아유, 네, 그런데 그런 좀 미친 여자들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음, 전능한 사람들이 이제 누가 케어를 돌아다니면 그 강간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베게 만들어 놔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았죠. 옛날이 아니고 옛날에는, 최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그 아이를 죽이거나 그러면 살인으로 생각하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래저래 번지게 되어 있어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이정 선생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과 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제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판결을 어느 선까지는 너는 놔도 된다. 너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음, 예. 사람들이 유란시아 책을 전부 다 읽고 그런 세대가 오면 자연히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유란시아 책을 읽고 우리가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모두가 한 해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대학 밑에 학교들은 10달로 된 1년에 9달 동안 운영되며 휴가는 부모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보낸다. 이 여행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일생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러한 비용에 쓸 자금은 노령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축적된다. 학교 시간의 4분의 1은 놀이, 경쟁하는 운동에 바치고 이 경쟁에서 생도들은 지역 시합부터 주와 지방의 시합을 거쳐서 솜씨와 씩씩함을 겨루는 전국 시합까지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철학의 경쟁뿐 아니라 웅변과 음악의 경쟁은 낮은 사회 부문에서 전국의 영예를 얻는 경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관심을 차지한다. 이 음,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 뭐 축구 이야기하고 음악 경연. 예. 아, 그런 거는 네, 지구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 전쟁이 근데 안 일어나겠죠? 시간이 문제인 것 같네요. 여기는 학교 시간의 4분의 1을 놀이에 바치는데 우리는 그냥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체육 시간조차도 예. 자율학습으로 가지고 바꿔서 하니까. 근데 그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전체가 그러는 것 같아. 선진국을 따라 먹어야 되겠다. 한국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아니요. 한국이 좀 지나치죠. 뭐 유치원 때부터 그냥 뭐 그 애들 뭐 과외시키고 뭐 이럴 정도니까 이건 지나쳐서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거는 뭐. 그러면서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안 시킬 수가 다들 없는 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회가 뭔가 좀 합의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하나만 딱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 총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 여기서 지금 3차원적인 이 시대에서는 대부분 어떤 적자 생존, 경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그 571번 그 쭉 저택 세계에서부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경쟁과 이런 형태일까요? 음, 경쟁하지 않고 시간이 마냥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빨리 못 간다 그래서 빨리 승진이 안 된다 그래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택sek에서는 각 수준마다 수준을 마스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구의 경우는 뭐 미국도 그렇지 않나요? 뭐 그 상위 1, 2%가 미국 전체를 이끌어간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절대적인 어떤 여기서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적인 어떤 두뇌 어떤 육체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 유전자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당연히 경쟁에서 우위에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될까 의문시 드는 부분이에요. 다음 생에도 어떤 유전자 요소이나 아니면은 타고난
이 세상을 벗고 난 혼이 다음으로 세상에 갈 텐데 그 혼에 대한 경험치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거기도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있을 텐데 다음 생에도 시간은 영원히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경쟁적이라든지 이런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게 조금 의문시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빨리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를 좀 한국 소지를 일단 시켜야 사람들이 되겠어요. 좀 답답할지 모르죠. 일단 다음 세상에는 지구와 같이 이런 고민, 고뇌, 뭐 이런 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격렬한 짧지만은 이게 격렬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에서는 좀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우리가 지금 예, 쓸데없는 무슨 질투심이라든가, 예, 경쟁심. 자기 남한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네. 빨리, 없애려고 그러지 말아야 에, 돼. 서로 빨리 뭐를 마스터한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거는 참 안심이 됩니다. 난 좀 뭐든지 느려가지고. 아, 어떻게 머리 보면 좋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진화하는 부분이 이제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뭐좀 느껴지는데요. 예, 예, 모든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경쟁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무슨 기술을 터득해야 패스한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아니, 지구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저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결국 북유럽 모델이거든요. 이게 얘기하는 게 북유럽, 뭐 저 노르웨이, 스웨덴, 뭐 아, 저기 아이슬란드, 그리고 아, 또 스위스, 뭐 그리고 또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는 가장 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 아니에요. 뭐 핀란드가 이제 1인가 그런데 핀란드만 핀란드? 가도 네. 이거하고 조금 유사해요. 여기 나온 거하고. 그래요? 우리 교육이 우리 같이 이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은 실제 가서 무슨 뭐 닭 가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목공하는 거 이런 걸 배우거든요. 우리 같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그런 그 격차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예, 이대로는 이거는 이런 죽으라고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이상 막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경쟁을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패배자가 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엄청나게 지불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은 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속할 거냐 아니면은 좀 이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경쟁을 좀 완화해가면서 다 같이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죠.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는 이미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든요. 유효한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네. 그, 음, 특정 부분만 예, 공부. 예. 다른 거 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러니까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뭐 1, 20% 이제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좋은 직장 잡고 뭐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도 근데 7, 80%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하면 그 네,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맞아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대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온대? 아, 기후가 따뜻하면. 따뜻하면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북유럽에 가면은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서 어,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인데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겨울에 무슨 뭘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뭐 좀 흥미있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네, 물어봤는데 뭐 스키를 탄다든가 무슨 스노우모빌을 네. 탄다든가 뭐 그런 재밌는 활동을 해서 시간을 보낸다 하고 자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요. 잠만 자는구만. 겨울에 벌써 겨울 잠. 아, 그런 데서 온 분들 보면 고라지를 차고를 크게 해놓고 거기를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장을 한다든지 차를 심심해가지고 만든다든지 낡은 트럭을 우리 네. 어떤 클럽에 내가 스피치 클럽에 들어가는데 거기 저 나이 많은 사람 하나는 자기가 자기 차를 갖다가 새 걸 만드는 거예요. 낡은 차를 주고 부석을 전부 주문해가지고 그걸 다시 네. 조립해가 새 차를 만들어 놔요. 음. 그래서 부활했다고 내 차, 찰스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개소리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길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꼼지락거려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경쟁하는데 네.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이 음,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사회에 네.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네, 밤이 길지 않고 사회 활동이 더 많다고. 여기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부자들이 사는데 거기 가면은 이 낮이 길다고 그쪽으로 이사 갑시다. 따뜻하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밤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낮이 낮은 게 아니라 저 외국인 도시들 가보면은 한 9시 이후면은 전부 다 상가고 다 철시하고 없거든요. 예, 그래요. 한국은 뭐 12시고 뭐 새벽 1시고 2시고 이거 없잖아요. 불야성이에요, 예. 그냥. 그게 뉴욕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네, 낮에도 엄청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말이에요. 네. 그게 정말 한국 이상하다고 사람의 그러거든요. 특성이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 따뜻하게 낮에 그러네요.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긴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버스 스테이션도 히팅을 다 해놓고 예.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발아댕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이 한국의 뭐 학부열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는 어, 이상하게 약간 시간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렇죠. 10살이면 10살에 딱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공부도 고3 때 정말 잘해서 딱 그래야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24살쯤에 머리가 튀어서 늦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저 후진대 가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정말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일,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야 되고 음, 고3 때 해야 되는 건 그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시계가 똑같이 이렇게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거의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못 따라가서. 음. 그래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미리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스스로가 진짜 좀 열등감 느끼고 그렇죠. 도태되고 그러는 것 예. 같아요. 우수한 음. 사람도 자기를 underestimate 해가지고 네. 효과적으로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 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그 이준 네, 선생님 얘기했듯이 참 그 중요한 사회 얘기야. 보편의 인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그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이. 독일의 그 교육 시스템을 그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그분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놀아요. 그냥 아주 완전히 놀아요. 그래서 음, 학부모들한테 학교에 대한 불만이 없냐고 물어보면 1시간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학교는 좋은 곳이다.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리고 학교는 가면 즐거운 곳이다. 음, 고등학교 때는 거의 파티고 거의 노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고 대학도 대학 시스템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대든 어든 이런 게 없고 다 국립이기 때문에 음, 전국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 원하는 과를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내가 능력이 안 돼도 그러면 너 가라. 단지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그것은 학교의 몫이죠. 네. 그냥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10년, 20년 대학 의대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학교가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뭐 지방 그 전북대학교라든지 그 영남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하고 같이 언제든지 교환해서 교수들도 다 바뀌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걔네들하고는. 음,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유 있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기쁘게 웃고 즐기고 서로,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준비 과정이잖아요.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측면.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스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고통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노동이고 공부가 노동이고 그래요. 엄청난 고통과 우울증 뭐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기 싫은데 걔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니까 완전히 천국이더라고 천국.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그런 안케이트 조사를 했겠어요. 학부모들한테 뭐 학부모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정말 10가지, 20가지 수두룩박박이죠. 그 문제점들이. 근데 거기는 아무리 고민해도 학교가 잘못된 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없는 거예요. 학교는 다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로 말하면 미국은 야수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걔는 사회주의적인 기반인데 음,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많이 좀 다르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 차이가 5%밖에 안 나는 게 유럽 전체 자체가 독일 물건 쓰니까 뭐 경제성도 좋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거를 저도 아까 이종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의견을 나누고 싶고 또 이 경쟁적인 부분이 여기서도 그 거론이 돼서 저는 이제 뭐 우리하고 거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합을 하고 경쟁하고 웅변 이런 음, 경쟁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조금 그 정치적인 것도 북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말 피투기게 싸우거든요. 정말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피투기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라고 그래도 아, 나 안 해. 뭐 네가 해. 서로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부분들이 하루 이틀적인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선진화 과정을 거친 거죠. 말하자면 그 사회의 공동적인 공동의 합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 자체도 우리는 딱딱하게 성문법이라면 걔네들은 판례에 준해서 좀 불문법적인 요소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가 흘러가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좀 선진화가 돼 있다고 봐야죠. 오히려 뭐 걔네들은 미국 시스템은 이제 교수님이 최 선생님마다 미국 분이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그쪽으로 가서 안 된다는 주의예요. 결국은 야수자본주의로 가서 안 되고 자기들 시스템으로 그냥 뭐 경쟁도 없고 음,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형태로 가고 그런데 어떤 정부화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쪽은 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은 조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인데 특수한 어떤 그거 특수한 근데 시스템, 우리나라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 음,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진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쇠뇌가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 경쟁 마인드가 전부 다 국민들이 세뇌가 돼 있는데 이건 결코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 지속 네.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한 단계 또 빌드업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이 과거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정자들부터 시작하고 사회 전부가 그래 거기에 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예, 이웃에 캄보디아 사람들 이사를 왔거든요. 미국 예, 남자하고 결혼한 캄보디아 엄마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교육하니까 한국 사람처럼 교육해요. 그러니까 나들 타이거 아, 마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음, 그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예. 한국이 롤 모델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전부 따라하느라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쫓아하느라고 잘못된 걸만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나서 예, 웃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계속 두 문단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학교의 정부는 서로 관련된 세 지부를 가진 국가정부의 복사판이며 교직원은 첫째 부서, 곧 자문하는 입법부서로서 활동한다. 이 대륙에서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생도를 자립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18살에 대학 밑에 학교 체제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은 모두 솜씨 있는 기능공이다. 다음에 책을 연구하고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성인학교나 대학에서 시작된다. 머리 좋은 학생이 계획보다 앞서 제1을 마치면 그에게 시간과 수단으로 상을 주며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조그만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 교육 체계 전체가 개인을 알맞게 훈련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기능공으로 만든다. 학자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도 짭을 잃었을 경우에 기본적인 기능공으로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 정부에서 돈 타먹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능 공유를 안 하려고 그러죠. 대학을 그렇죠. 졸업하면. 예.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죠. 차별을 두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우수한 거고 그렇지 뿌리 않은 깊은 것은 그런 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차도 다 자기들이 정비할 줄 알고 웬만한 목공은 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배워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맨날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그렇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요. 최 교수는 목수예요. 아, 네. 뭐 자세한 거 다루는 네. 목수가 아니고 아, 전체적인 거 이렇게 보면 뚝딱 고칩니다. 한국에 우리 혹시 나가면 집 지어달라 부탁하세요. 우리 집에는 이 저 책꽂이가 책장이 그 보통 그 한국이나 다른 네, 나라에서 다른 나라 회사에서 만드는 네, 북쉘 네, 책장은 그 정교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구멍 네, 다 뚫고 뭐 네, 그 책장에 쓰이는 판때기는 음, 두께가 1인치에 음, 4분의 3, 4분의 네, 3인치 또는 예, 그런 판자를 조립해가지고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해놓고 가로로 장을 여러 개 붙이고 네.
그렇게 자세히 만드는데, 음,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판때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목 음, 같은 거, 핀 같은 거를 끼워놓고 그러는데, 내가 만드는 책장은 그냥 2인치짜리 오크, 느티나무, 네. 오크가 느티나무인가? 오크가, 참, 아, 참나무. 오크가 참나무, 참나무, 네, 참나무예요. 도토리 네. 나무죠? 예, 그렇죠. 그게 2인치짜리 참나무시 되는 도토리나무. 두께를 어, 그냥 썰어서 잘라서 그냥 못 하나 박지 않고 그냥 맞춰서 써. 널어놔요. 예, 그게 판때기 2개 하면은 2개 나란히 예, 세워놓으면 예, 나란히 널어놓으면 예, 그게 책상이 되고 그렇죠. 내 못은 하나도 안 먹어요. 우리는 음, 침대가 전부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푹신푹신한 게 이게 몸에 안 좋아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만들고 사이즈도 만들고 또 그런 걸 밑에 침대 밑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가 돼서 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 그거는 저기 한국에서 군대 갔을 때 그 내부반이 있거든요. 내부반이 보면 이 나무로 된 판자가 이렇게 깔려 예,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 그렇죠. 똑같아요. 음, 네. 나무를 베드를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아파트에 가든지 그냥 통나무 이렇게 썰어 놓은 거 2인치짜리 두께 넓은 널판지들을 그냥 스크루 몇 개 박아가지고 씁니다 그냥 베드를 그렇게 해요. 만들었어요. 예. 예. 귀찮으면 불쏘시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가면 다시 또 스크루 예, 언스크루 해가지고 다 예. 뽑아가지고 그 또 이사 이사 갈 때, 가고 뚝딱뚝딱. 그 한국에 혹시 우리가 나가면 최 교수님 보고 우리가 집 건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땅만 사면 되겠네요. 예, 네. 땅만 사놓으면 돼요. 그뭐 집을 만든다 그러면은 예, 그거 집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켜가지고 예. 부탁하면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집 짓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걸 자기가 100%다 하려고 그러면 배우는 너무 것도 시간이. 예, 많아지니까 다루기가 힘들고 그냥 몇 가지만 자기가 할 수 예.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야 돼요. 다른 근데 사람들한테. 노인들 되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밥만 축내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 짓는다고 일정에 뭐 한 10년, 예, 10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그렇죠. 같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산업의 조직. 이 민족 사이에서 산업의 상황은 그들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자가 성실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적응이 되고 있다. 이 독특한 대륙에서 노동자는 갈수록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주주가 되고 있다. 모든 영리한 노동자가 천천히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의 대립은 줄어들고 있고 선의가 빨리 퍼지고 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100년이 넘는다. 아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1년에 2%씩 해방시키므로 이러한 조정이 차츰차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 도덕, 신체의 시험을 만족스럽게 거친 노예들은 시민권을 받았고 이 우수한 노예들의 다수는 전쟁에서 잡힌 포로이든지 아니면 그런 포로의 아들딸이었다. 그들은 50년쯤 전에 마지막 열등한 노예들을 출국시켰고 퇴화되고 나쁜 계급의 인구를 줄이는 과제에 최근에 착수하고 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 이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전부 예. 에, 학교 막 졸업한 젊은이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다들 네.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그거는 지구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야금야금 저축을 해서 점점 주주가 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늙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벌어놓은 죄송합니다. 재산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 디비던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네. 사회 대립은 줄어들고 선의가 빨리 퍼지고 있다. 이게 참 노사 좋은 거 관계, 아니에요? 노사 네. 대립이 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하고 이 동양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미국에는 노동자가 그냥 임금만 받아요. 아, 어, 그러면은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때문에 리세션, 공황이 생기면은 사람들을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내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잡을 잃어버리니까 네. 문제가 많죠. 근데 동양에 있는 회사는 서양에 있는 회사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노사,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싸움이 생기게 만드는데 봉급을 올려달라 어, 아니면은 뭐 아, 일을 안 하겠다.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자꾸 싸움이 생기는데 한국이나 일본에는 이 보너스를 주잖아요. 자기 네. 기본 임금이 있고 그 보너스를 주니까 회사가 일하면서 항상 내 회사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회사가 돈을 벌고 회사가 돈을 네. 벌면은 나한테도 또 배당금이 보너스가 나온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충성심을 유발시켜요. 네. 그래서 그런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사이의 싸움이 좀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 뭐야, 어, 이런 연구, 그러니까 어, 세 가지 종류의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의 네.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서양식, 네. 미국식 회사. 물건이 안 팔리면 노동자들을 내보내요. 아, 그러면 노동자들이 위험이 많죠. 그렇죠. 위험이 많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한국 한국이나 일본 같이 어떤 기본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나눠주는 시스템. 네. 이건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 영어로는 레이버 매니지드 펌이라고 그러는데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본가라는 게 따로 없고 노동자들이 어,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키부츠라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네. 한국에도 있는데 거기 협동조합이 있어서 자본가가 따로 없고 노동자들이 이익을 100% 나눠 먹어요. 음.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그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초여름에
유럽에 가서 뭐 논문 발표하려고 그런 게 이거 비교하는 연구라고. 음, 그 사람들이 농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효율성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있는 기부찜이 정부에서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아직 내가 분석을 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하는 중인데 내 짐작에는 노동자들이 회사 이익을 나눠 먹는 그러한 시스템, 한국 같은 시스템, 보너 시스템이 다른 미국에 있는 회사나 이스라엘에 있는 그 키부츠보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국 든다. 시스템이? 예, 한국이나 일본 미국도 시스템. 이미 하잖아요. 예, 보너스 받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거는 다루는 법 회사, 로요 컴퍼니에서 그런 소리를 시스템을 하고 하고 있어요. 보통 회사는 안 공장에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저 GM이나 포드 회사에서 1시간당 무슨 뭐 50불씩 쳐줘서 주면은 그걸로 그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노사 관계 투쟁이 생기면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려고 그래요, 자꾸. 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금은 받아들이되, 어, 일거리가 없으면 노동자들을 그냥 회사 내보내는 거. 마음대로 내보내요. 적응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리스크를 노동자들이 100% 부담하는 거예요. 예. 목이 잘린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한국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효과적인 거다라는 아, 거를 증명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있어요. 거예요. 아직은 결과를 몰라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 산업 분야에서 이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고 있다. 요거라고 결국. 예. 아, 노동자가 천천히 아, 매년 자,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늙을 때 리타이어 할 때면은 100% 자본가가 되는 거죠. 한국이 그런가요, 지금?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는 아마 나갈 거예요. 노동자들이 투자를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사 모으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프랑스에는 임마누엘 마크론 대통령이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가지고 데모가 막 거기 일어나죠. 예.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예, 많은 것 같아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간 더 일해라 지금 그러는 아, 건데 그게 싫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데모하고. 이거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제 어,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주식회사가 생기고 뭐 이런 자본이 축적이 되고 뭐 이거는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구보다는 훨씬 늦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좀 단계가 좀 저희보다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교수님? 언제 이게 산업화 측면에서 봤을 어떤 때는 면에서 뒤처졌는지 뒤처진? 좀 설명을 해보세요. 그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네. 노동자는 모든 부분에서 주주가 되고 있다. 뭐 산업 부분에서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주주제도라는 건 우리는 나온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100년 주주가 되는 거. 뭐 저희는 됐고 저희하고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계화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이제 자본이 좀 축적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회사가 생기고 한 거는 아마 벌써 한 200년 정도 뭐 벌써 역사가 지구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저희보다 좀 여기는 좀 아, 그런 면에 있어 갖고는 좀 진전이 좀 더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음, 연구해 보세요. 뒤쳐진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 근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 노동자가 주주가 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 노동자가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프랑스는, 어제 그 노동자 아, 투쟁하는 자료를 보니까, 다른 나라, 레바논 이런데, 시리아 이런 데서는 투쟁이 많은데, 이거는 노사 문제가 아니고, 정부 뭐 잘못하는 것 때문에 데모하고 이제 그런 거고, 노사 문제가 생겨서 투쟁하는 거는 프랑스가 넘버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요. 프랑스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투쟁, 투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노동자가 농땡이를 쳐도 파이어 시킬 수가 없대요. 아, 음, 정부가 해먹겠네요. 그, 저기, 회사는. 유란시아 그 트러스티, 누구냐, 이름이. 미셸 두퐁. 아, 네. 디퐁이 그러는데 자기네 노동자를 해고를 못 시킨대요. 아, 어, 그 힘이 되겠네요. 어, 점점. 풍조가 거기는 그래서 아무리 농땡이를 치는 노동자라도 그 문제가 많네요. 파일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아, 음, 놀고 문제. 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대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데 재원이 바닥이 나서 그거를 좀 연장시키느라고 2년 일을 더 해라. 그러면 좀 우리가 돈을 좀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바꾸는데 그걸 막 반대하느라고 데모하는데. 그래 말이에요. 예. 아이고, 참. 유령뱅이를 만들어 놨군요. 그 미국에도 그 케네디 아,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린든 B 존슨인데 아, 그 사람이 사회보장 연금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연금을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혁명이 생겨요. 음, 1917년에 러시아에서 2월 혁명, 그다음에 10월 혁명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짭이 없으면은 그 사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데모에서 테이크오버, 그 정부를 그거. 정복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1789년에 음,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죠.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짭이 없이 있으면은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음, 미연에 방지하느라고 음, 어, 은퇴 보장제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면 나라에서 돈 얼만큼씩 최소한도 먹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데모하지 말고 혁명을 일으키지 음, 말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완벽한 일은 없군요.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노령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노령보험. 우리나라라는 게 무슨 아, 소리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지? 한국, 네. 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더라고. 연금 뭐 이런 거를 예.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은 정말 즐겁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고 싶어 했어요. 네. 네. 근데 아까 전재영 씨가 얘기했듯이 이때 논문이 나오는 시점, 그 1920 몇 년 그 논문이 나온 시점으로 비교해도 우리가 조금 좀 시대가 좀 빠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 저기, 이웃 비- 혹성보다? 예, 예. 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좀 빠르고 어떤 부분은 뭐 이게 이쪽하고 그, 이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 예, 예. 그래요. 우리하고 뭐 근본적으로 막 많은 게 다르니까. 음. 문화가 그리고 너무, 이거 비교하는 게 음, 이 이웃 혹성의 사회하고 지구상의 주로 미국 사회 1930년대의 미국 사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글 쓴 시대가 1934년, 예, 음. 1935년 요 정도 됐으니까 음, 자동차도 좀 부자인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음, 시대였어요. 각 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죠. 예. 그래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 없으면 계속 또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산업에서 생기는 오해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시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요즘에 개발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전의 방법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개인이나 산업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데 쓰이는 과정으로 폭력은 금지되었다. 임금과 이익과 기타 경제 문제는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업법규의 통제를 받으며 한편 산업재판소가 산업에서 생겨나는 모든 논쟁에 판결을 내린다. 산업재판소들은 겨우 30년이 되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발전은 이제부터 산업재판소들이 다음 세 부문에 속하는 법적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 산업재판소라는 게 한국에는 있나요? 비슷한 조직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예, 사지? 네. 음, 그러니까 어, 무한대로 그냥 계속 노동투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중재하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 대단히 네. 만족스럽게 활동한다. 한국에도 이런 조직은 없죠. 이런 거는 아마 배워서 예, 음, 배워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음, 있었을 때 그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그거를 뭐라 그러나 비행장에서 그 들어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 예, 그 관제하는 탑이 있잖아요. 거기서 음. 일하는 사람들 뭐 어, 다음 비행기 출발하세요. 무슨 뭐 어쩌고 이런 교통 거 정리하는 거예요? 비행기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됐죠. 예, 비행기가 아,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
그거를 프로테스트를 해서 비행, 비행기들이 뭐 사고 나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새로 전부 몽땅 다 파이어 시키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몽땅 다 해고하고, 새로 사람을 뽑았어요. 어, 예, 그래서 버릇을 한번 단단히 고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모를 왜 했는데 봉급이 작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봉급을 더 내놓으라 이거지. 아, 예, 근데, 그리고 일을 안 하면은 너무 큰 경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 마비되니까, 그래? 니들 전부 파이어. 그래서요? 그런 일도 처음 듣는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면 어떻게 시험 문제 돼.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예.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안 하면.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죠. 뜰 아, 수도 없고. 이런 산업재판소는 배워서 예. 만들면 근데 좋을 것 레이건 같아요. 대통령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네요. 어, 국가 안보에 그게 관계된 있으니까. 거는 노동자들이 데모하면 안 된다. 음, 근데 그 외에 무슨 철도 노동자라든지 무슨 다른 노동자들, 선생들도 데모하고 그래요. 그렇죠? 미국에는. 예. 예, 그래서 근데 데모 안 하면 봉급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냥 봉급을 더 놔두면. 올려달라. 예. 그런 얘기죠. 저기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어? 예수님 편, 예수님 편이 어딘가 기억나십니까? 아유, 이재용 선생님, 예수님 편 어딥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121편에 7장의 7절이요. 칠장의 7절이요? 예. 네,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바울이 세운 기독교 정파는 거기에 담긴 도덕이 유대교에서 태어난 자국을 드러낸다. 유대인은 역사를 하나님, 즉 일하는 야훼의 섭리라고 보았다. 그리스인은 좀 더 뚜렷한 영생 개념을 이 세 가르침에 도입하였다. 바울의 교리에 담긴 신학과 철학은 예수의 가르침뿐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의 영향도 받았다. 바울의 윤리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금욕자로부터도 영감을 받았다. 예수의 복음은 바울의 안티옥 기독교 정가에 담겨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가르침과 섞이게 되었다. 1. 유대교로 전향한 그리스인의 철학 논리. 이것은 영생 개념을 얼마큼 포함한다. 2. 유행하던 신비주의 종파들의 매력 있는 가르침. 특히 어떤 신이 희생물을 바침으로 사람을 되찾고 속죄하고 구원한다는 미트라교의 교리. 3. 자리 잡힌 유대 종교의 탄탄한 도덕성.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희생제물 바친다는 게 그게 미트라 종교에서 온 거네요. 예, 그래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거기 희생제물 계속 바치잖아요. 거기부터 있었는데. 근데 미트라에도 어, 그 희생물 바치는 어, 그래서 합치시면 제사가 도움이 될 있으니까 거예요. 그거를 아마 보강했다고 보면 되겠죠.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는데 예. 유대인의 희생은 그 번제물 드리는 거,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거기 어, 알타라고 제단이라고 그러죠. 예, 높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나님 냄새, 하나님 코론 냄새 맡으세요. 그러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어, 기뻐하셨다 했는데 그런 우리가 배 되게 고플 때 그런 게 성전 안에 있어요. 야, 예, 근데 미트라 교에서 하는 거는 그 롬이란 영화의 그 뭐야. 드라마 시리즈에 나오는데 송아지를 목을 따가지고 피가 철철 예. 흘러내리면 그거를 그 아래층에서 어, 사람들이 맞, 막 피를 범벅 그냥 온통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런 예식이 있어요. 미트라 교에서 내려오는 거. 내가 그런 교리, 뭐, 사흘 만에 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어, 교리가 습격 혼합됐어요. 유대인들은 도덕을 어느 정도, 도덕률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의 철학, 아,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냥 사는 동안에 좀 복을 받고 싶다.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음 세상에 나를 영생하도록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없어요, 아직.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가 살던 시절에 지중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인접한 민족들은 모두 세계의 지리, 천문, 건강, 질병에 관하여 투박한 원시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목수의 새롭고 경이로운 발언에 당연히 놀라워했다. 좋은 영과 나쁜 영에게 신들린다는 생각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든 돌과 나무에도 영이 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때는 마술에 홀린 시대였고 누구나 기적이 보통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파르티아 왕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파르티아 왕국이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페르시아 지방에 나라들인가요? 있던 세워진 나라인데 아마 그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에 망했잖아요. 예. 예, 바빌론한테 망했는데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포로를 2만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한 50년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키루스라는 임금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한테 니들 돌아가세요 하고 돌려보내요. 이 기루스가 사이러스.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고 한국 책에는 키루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국가가 아마 파르티? 뭐라고 그랬지?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취업을 해야지. 파르티아 왕국? 파르티아. 이게 페르시아 이제 왕국. 페르시아하고 같은 데네요. 페르시아하고 보니까요. 예, 예. 같은 거예요. 페르시아네요. 페르시아 지방에 있을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사람들의 발음이 아마 파르티아일 거예요. 파르티아가? 예, 그래서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 동안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50년 동안? 네, 한 5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짬뽕해서 쓰듯 네. 또는 원래 한국 조선 사람들의 말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쓴 말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낱말을 짬뽕해서 많이 쓴 말이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에서 쓰던 말은 아, 아람어라고 그래요. 스님이 아,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을 아람어로 네, 했으면 그래요. 되게 촌스러웠겠네요. 정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서울 사람이 들으면.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다 썼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람어를 시장에서는 아람어를 쓰고 공식. 그다음에 회당에 가서 책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쓰고 예. 그다음에 보통 비즈니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쓰고 세 나라 말을 다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 히브리.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8. 이전에 쓴 기록. 받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우리는 유라시아에서 예수의 일생과 상관 있는 기존의 기록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사도 안드레의 잃어버린 기록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고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하던 시절에 땅에 있었던 광대한 무리의 하늘 존재들, 특히 지금은 인격이 된 그의 조절자의 협조를 받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칭하는 복음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신약의 기록은 다음 상황에서 그 기원을 가졌다. 오케이, 여기 어, 이 사복음에 대한 거를 보기 전에 지금 이 중도자들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자기네들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중주자들이 네.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나오군요. 그래서 이 사복음의 기원이 뭔가 이런 거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유란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 음. 근데 이보다 더 일찍 쓴 거는 도마복음이 있긴 있는데 도마복음은 카톨릭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나 아, 카톨릭에서 공간 뭐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관이라는 게 시납틱. 아, 신은 같다는 소리고 옵트는 눈이라는 소리예요. 본다 이런 소리예요. 음, 같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거는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공간 보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하고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건 따로 제4복음이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 사람들이 내용이 쓰지 않았다고 자세하죠.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 책에도 써 있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걸 다 꿰뚫고 보고 거기 이거 빠졌네 왜 빼먹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자세히 적어요. 예를 들면은 Last Supper, Last Supper에 대해서는 다른 삼복음이 거의 언급이 없어요? 시원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깨알같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기가 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고 뭐 발을 씻었고 네. 그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얼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래서 무슨 가르침을 줬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길게 기도를 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나 이런 설명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나온다고. 아, 그걸 아주 자세한 기도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서 그걸 정신 차려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딴, 딴 데는, 마가는 기록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참석을 안 했으니까. 자리에 없었어요. 네. 라서퍼에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못 들었고,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론 베드로는 그걸 들었지만 베드로는 뭐 일을 대강대강 후딱후딱 해치운 사람이고 찬찬하지가 않아서 자의 안, 머리가 아니었어. 그거를 다 기억을 하지 상세하게. 못, 상세하 기억을 못했고 마가한테도 설명을 잘 못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고. 네. 마태는 어, 잘했을 텐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고 그거를 대체로 베꼈는데. 대체로 적었고 누가는 그 없었으니까. 자리에 없었고 누가는 한 58년인가 서기 한 58년쯤에 사도 바울을 만나요. 트로아스라는 네. 도시에서. 트로아스는 그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옛날 트로이 전쟁하던 유적이 발견돼요. 트로이 전쟁. 아, 예. 트로의 목마. 그게, 그, 그게 그 자리예요. 나중에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돈 많이 번 사람인데 심심하고 그러니까 유적을 찾느라고 한참 애를 쓰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그게 그 자리예요. 예. 근데 실제로 복음을 처음에 쓴 사람은 말키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로 누가복음을 정리해가지고 했어요? 그걸 넣고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섞어가지고 신약 경전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목이 잘렸어요? 아니 카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 이놈 이단 그렇게 좀 이단이 그때도. 몰아버려서 어, 힘을 못 쓰게 돼요. 자세한 하여튼 이단으로 몰려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는지 어쩐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들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오케이.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근데 요한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걸 기억해서 상세히 적은 것이. 아, 요한은 서기 한 2년쯤 음, 태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쓸 때는 한 100살쯤 돼서 썼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상세히 100살 되면 노만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머리가 그러니까, 쨍쨍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얘기하고 나다니는 사람이 바로 적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저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오케이. 그걸 그렇게 상세히 적었다는. 네, 그러면 한 문단 더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응? 아, 예, 이 마가가 쓴 복음, 요한 마가는 안드레의 노트를 제쳐놓고 예수의 일생에 관하여 가장 일찍, 가장 짧고 간단한 기록을 남겼다. 주를 봉사자로서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람으로 제시했다. 마가는 자기가 묘사하는 여러 장면에 의심부리던 젊은이였지만
실제로 그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 따른 복음이다. 그는 초기에 베드로, 나중에는 바울과 관련을 가졌다. 마가는 베드로의 격려를 받고 로마에 있던 교회에 간절한 부탁을 받고서 이 글을 썼다. 주가 땅에서 육신을 입었을 때 자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한결같이 기록하지 않으려 했는가 알았기 때문에 마가는 사도와 기타 유력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가르침을 기록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 교회가 그러한 기록된 이야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가는 이를 준비하는 일을 떠맡기로 찬성했다. 마가는 서기 67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짧은 기록을 많이 적어 놓았고 베드로가 인가한 줄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죽고 난 바로 뒤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복음은 서기 68년이 저물 무렵에 완성되었다. 마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베드로의 기억을 살려서 썼다. 이 기록은 그 뒤에 상당히 수정되었고 수많은 구절이 삭제되었으며 최초의 복음에서 마지막 5분제 1은 처음 원본으로부터 베끼기도 전에 없어졌는데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후일의 어떤 사건들이 끝에 첨가되었다. 마가가 쓴 기록은 안드레와 마테의 노트와 함께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을 그리려고 애쓴 모든 후일의 복음 이야기 기록의 기초가 되었다. 예, 여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도마 복음을 빼놓고는 이게 마가가 쓴 게 제일 먼저 쓰였는데 어, 여기 우리 유란시아서에서 보면 안드레와 마테 노트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카피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보충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만 아,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Q 소스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OPQR 할 때 그 Q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크벨레, QVELLE, QUELLE, 크벨레. 이게 독일어인데 이게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 유가 미 발음이 나는가? 독일어가? 슈벨레라고 네, 그래요. 크벨레가 독일어로 소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Q 소스 신학자들이 이걸 Q 소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몽골이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엑스트라 소스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Q 소스에 있는 게 이게 안드레하고 마태가 적은 것. 네. 딴 데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 내용을 큐소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다른 거하고 없이. 무슨 뭐 열처녀가 뭐 누구를 기다리는데 뭐 아, 그런 얘기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래 등불을 그거 내가 들었어요. 있고 어떤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성경에 없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를 해주신 거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준비된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준비를 하라는 그 얘기였어요.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예, 그 그 다음에 얘기였어요. 시간이 질문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군요. 아,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마메르틴 프리즌이 있어요. 네. 산 마메르틴 프리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 베드로와 바울이 67년에 죽었다라는 응? 기록이 그 브론즈 판때기에 적혀 있어요. 이쪽이 같은 해 죽었네요. 같은 해에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는 예수님하고는 등급이 다르다. 그래서 감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곤란하고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렇게 참 그렇게 해서 거꾸로 못 신기하네. 박혀 죽었고 나중에 안드레는 또 그거하고 달리 한다고 그래서 각계로 아, 각계로 이렇게. 죽어서 영국 국기에 보면 X자가 있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 국기에 보면 아, X 십자하고 X자가 나오는데 X는 안드레. 안드루를 표현한다 그래요. 참 아파서 나는 그렇게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같이 그 감옥에서 세례를 신자들한테 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목이 잘려서 아, 그래요?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아, 사람들이. 뭐 무슨 쉬웠겠네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고. 임처만에 탁 목이 잘리니까. 근데 십자가에는 못 박히려면 그냥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 치는 것도 한 번에 안 죽는데요. 그 여러 번 쳐야 된대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목 치는 그것도 그거는 뇌물을 한번 바치면 칼을 잘 갈아가지고 한 번에 쳐 죽이는데 그 둔탁한 칼로 하면 그거 여러 번 쳐야 되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이고,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질문 있습니까? 질문? 가만히 예. 있어봐요. 자신이 기업과 베드로를 살렸다. 마가가 참 신기한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었어. 다음에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하면 이게 베껴서 쓴 것들이 글자 그대로 베껴 쓴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쓴 사람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문제가 돼요. 그걸 플레저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도둑이라고 그래요. 플레저리즘을 글도둑. 글을 그대로 보고 베낀 거는 글도둑질 한 게 아니고 글을 도둑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존중을 해서 이미 기록한 기록한 음, 형님들이 어, 자기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네. 끼워 놓은 것들이 그 크벨레 소스, 그게 소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 크벨레 소스를 집어넣었다. 근데 크벨레 소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안드레와 마테 노트가 안드레가 쓴 노트는 쭉 틈틈이 적어 놓은 거고 마태복음은 나중에 나오지만 학자들이 이게 언제 썼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wrong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게 누구든지 누가 무슨 복음을 썼다 그러면 그거를 한시에
적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67년이면 67년에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적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렇지. 근데 유란시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한 시에 다 썼을지 모르지. 마가복음은 67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다 끝마쳤다고. 음.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은 67년 이전에 쓴 기록이 마태가 일부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는 영리한 사람이고 직접 어, 들은 거를 자기가 직접 들은 거를 예, 기록해 놓은 거, 기록해 놓은 게 67년보다 이전에 쓴 예. 기록이 있고 또 일부는 67년 이후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가 쓴 기록들이 또 있다고. 그 보충해서 넣느라고 이거를 짬뽕 해가지고 만든 게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그런 얘기예요. 왜 학자들이 감을 못 잡느냐? 어떤 사람은 이거는 67년에 이전에 쓴 거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은 67년 이후에 쓴 기록이다. 근데 그 두 파가 다 말이 맞는다고. 왜냐면 한시에 쓴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기록을 한 대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유라시아 책은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쓰여지지 않은 그런 거를 다 보충을 해주잖아요. 네, 오케이.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예수님 편은 공부할수록 재밌네요. 재밌었죠? 대단